어느 집단에서든 일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닭들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닭장을 이곳으로 옮긴 캔디 가족은 별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다.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태양이 가족 때문에 캔디 가족의 고충은 굉장히 심한 편이다. 닭들은 수탉들 간의 서열 싸움도 심하지만 암컷들끼리의 서열 싸움도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다. 농장에 있는 암탉들의 서열을 살펴보면 농장에 온 지 가장 오래된 쾌계 출신 암탉들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조이와 관우, 그리고 다니와 캔디순의 중간 레벨들이 있고 제일 아래에 봉이가 있다. 수탉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태양이와 암탉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폐계들이 함께 다니면 다른 닭들은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강자가 약자위에 군림하는 동물들의 세계에선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넘쳐난다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오늘은 요즘 두뇌 게임을 하고 있는 나와 오리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오리들은 밤이 되면 닭장 안에서 지내지 않고 거위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편안하게 잠을 잤다. 하지만 오이들 중 한 마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난 뒤부터 해가 지면 닭장 안에서 지내도록 교육을 시켰다. 오리들이 닭장 안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 여러가지 좋은 이점이 생겼다. 우선 녀석들이 밤새도록 싸대는 똥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과 잘 섞여 훌륭한 퇴비가 되어주는 것이다. 오리똥은 닭똥과 달리 독하지도 않아서 땅을 더욱더 비옥하게 해주었고 채소들의 수확량도 늘어났다. 두 번째로 좋은 이점은 녀석들이 낳은 알을 찾기 위해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닭들은 주로 정해진 둥지 안에서 오전 시간 위주로 알을 낳는 데 반해 오리들은 주로 새벽녘에 아무데서나 알을 낳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만약 오리들이 밤에 닭장 안에서 지내지 않는다면 나는 다음날 알을 찾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 오리들은 아직까지도 알을 낳고 있으며 그 수는 같은 기간 닭들이 낳은 알보다 훨씬 많다. 닭들에 비해 체질적으로도 건강한 오리들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지만 아마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사육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농장에 있는 오리들은 깔끔한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집사의 덕분으로 쾌적한 닭장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 집사는 오이똥 퇴비를 얻기 위해 많은 양의 낙엽을 닭장 안에 깔아주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번의 교육이 뒤따랐지만 오리들은 밤이 되면 닭들처럼 스스로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녀석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 나는 닭장 문만 닫아주면 되었고 그것은 나와 오리들 간의 무언의 약속이었다. 2년 전 처음에는 혹시 닭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녀석이 없는지 일일이 숫자를 세웠지만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진 나는 그마저도 귀찮아졌다. 그런데 발칙하게도 나와의 약속을 깨어버린 녀석이 생겼다. 흰오리 3마리 중 한 마리가 밤마다 사라지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일주일 전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본능적으로 녀석이 농장 어딘가에 둥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오리들은 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닭장 안에서 알을 숨겨왔었다. 하지만 숨기는 족족 내가 모두 찾아내었고 그러는 동안 오리들은 더 이상 닭장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오리들이 닭장 밖에서 알을 숨기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다. 여러가지 이유로 올해부터 농장 전체에 제초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성인 남자의 가슴까지 자라오른 풀들이 농장 전체에 빽빽하게 들어섰고
덕분에 굉장히 많은 야생조류들도 농장을 괜찮은 서식지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흰 오리가 도대체 어디에다 둥지를 만들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녀석을 미행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둥지로 돌아갈 때 몰래 따라가기 위해 숨어 있는데 흰 오리 녀석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나의 미행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둥지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 나의 첫 번째 미행 때에는 녀석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고, 두 번째 때에는 나의 미행을 눈치챈 녀석이 그날 밤 닭장에서 잠을 잤다. 둥지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녀석이 속임수까지 쓰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며칠이 흘렀고 나도 서서히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며칠 뒤 나는 녀석이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물통이 있는 곳에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둥지를 찾는 건 시간 문제였다. 잠시 뒤 녀석이 사라진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한다. 하지만 방향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풀들이 너무 구성해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다. 도무지 녀석이 어느 방향으로 간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주변을 한참 동안 헤맸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이행하기로 하고 포기한다. 화가 났지만 당부를 먹으면서 참기로 한다. 다행히 잘 익은 살구를 5개 정도 먹고 나니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이미 살구 맛을 알고 있는 거위들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마음으론 나를 미워하고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셈이다. 요즘 재배되는 살구는 과거에 작고 밍밍한 맛이 아니라 크기도 크고 당도도 뛰어나다. 농장에는 지금 총 5가지 품종의 살구나무가 있다. 이 중 월드피치와 만금이라는 품종은 6년 전에 심었고 나머지 3개 품종은 올해 초에 새로 심었다. 나는 이 5개의 품종 중 올해 초에 심은 하코트라는 품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코트라는 품종은 유럽계 살구를 캐나다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맛에 대한 후기를 보면 가히 환상적이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나무 한 그루 심을 여유 공간이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살구 나무를 심으라고 추천하고 싶다.